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하고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 부분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환율 관련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이번에 이제 테더도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0월 달에 이제 환율이 좀 크게 변동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는 오히려 테더도 같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 당국에서 워낙 개입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테더가 좀 많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김프도 많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제 오히려 약간씩 거래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주는 형태가 좀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 추이의 IPO의 성과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서클, 그 다음에 블리시, 그 다음에 뭐 제미니, 해시키 등등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장 대비보다는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추이는 몇 개가 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좀 없다. 그럼 26년도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컨센시스가 IPO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크라켄과 리플이 나머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리플 부분에 따른 추이가 이제 XRP 부분에 따른 효과가 이제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달리 나올 것인지는 이제 그때가 되어봐야지 좀 알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 대비해서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좀더 나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손익통산 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개별 종목들도 미국 주식 개별 종목들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톰리가 26년도 이더리움 가격을 되게 좀 높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목표는 2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6년도 초에 이더가 7천 달러 정도는 갈 것 같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서에이즈는 어느 정도로 이제 질러내고 있냐면 이제 50만 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양적 긴축, QT를 종료를 한다라는 것과 ETF가 이제 더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TF의 엄청난 흡수 효과가 오히려 가격의 상승분을 만들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이제 법안 추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26년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더 원만하게 이제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핵심의 포인트는 지난 2017년도 대비보다 있는 ICO에 있는 그 붐을 이번에 이제 2차 ICO 붐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차 ICO 붐 추이는 1차 때 대비보다는 좀 많이 축소된 형태로 아마 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규칙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버블이 크게 터진 형태이고요. 지금은 이제 일정한 규칙 룰을 지켜야지만 ICO 붐이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ICO 붐에 따른 잠재 능력은 좀 있지만 그 조건부가 만들어진 애들, 그리고 거기에서 시드가 어떤 섹터에서 자금이 잘 몰리는지를 좀 우리는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쪽 섹터가 좋다라는 건 그쪽 섹터에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TVL
10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샤프링크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진다. 어느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 부분에 따른 확장성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최근엔 금융가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대부분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부분을 이제 발행을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계에 있는 금융 쪽도 뭐 소파이나 뭐 페이팔이나 이런 결제 중심이나 이런 쪽에서도 핀테크 특화되어져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에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화된 시장이 이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좀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중에 RWA 부분이 좀 많이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부분에서 좀 일정 성과나 그 다음에 멜론, 블랙록 부분에서 좀 많은 테스트를 많이 거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포트폴리오 부분을 온체인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랙록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온체인화를 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시키고 오히려 이익성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온체인화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2023년도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왔기 때문에 이 속도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동향이나 뭐 이런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조금은 그래도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부펀드 이더 보유량이 아무래도 5배, 10배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좀 많은 매입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먼 기간에 따른 수익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온체인 AI 에이전트의 예측 시장 대중화 추이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쪽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2026년도 크립토 시장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만 보게 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암호화를 뚫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양자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반감기보다는 기간 채택과 거시 경제 요인에 가격이 좀 더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포인트 있게 좀 보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감독과 시장 구조 명확화 부분이 해소되는 이제 막 시작하는 26년도이기 때문에 요거 부분 좀 잘 보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시작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은 버블 됐던 부분은 약간 이 섹터도 약간 좀 재조정되고 구조조정이 좀 되어가는 그런 형태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제 레이어 부분도 진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RWA 부분에 따른 뭐 성과도 좀 나와주고 있다. 그런 게 견고해지면 더욱더 시장은 넓혀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클라이언트 이론상 100만 TPS 처리 속도와 네트워크 안정성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메사리 애널리스트 26년도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요. 자, 이번에 메사리 쪽에서는 하이퍼 리퀴드를 또 추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덱스 시장 부분에 따른 인기도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이퍼 리퀴드 부분을 좀 지지하는 경향성을 좀 많이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메사리 탑픽 이걸 좀 본다라고 하면요. 하이퍼, 비트코인, 레일, GC 뭐 이렇게 뽑았고 A 등급은 뭐 폴리, 트럼프, 조라, 펌프, 케이드 이런 형태를 좀 뽑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 부분은 9 알트코인 그리고 신규 출시 레이어 1 뭐 그 다음에 에테나 정도를 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의 밸리데이터 부분에 엑시트 할 애들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형태에서도 보게 되면 거의 가격대 추이로만 본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빠지긴 했어도 거의 이 박스권 안에서만 계속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더 많이 빠질 거냐 아닐 거냐는 1월 달에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연말에 나오는 점도표 위치 부분이 장기적으로 금리를 몇 번을 내릴 것이냐 부분에 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상으로 맞춰 보려고 합니다.